가만,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죠? 수익 1%를 버는 것보다 세금 1%를 아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본을 축적하고 내가 어떤 돈을 모음에 있어서 세금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제가 사실은 너무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 이 냄새는 약간 자본주의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제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왔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콘텐츠를 들고 왔으니까 좀 이따 한번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잠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걸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아서 교육을 통해서 나의 몸값을 올리는 인적 자본을 형성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인적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캐시플로우, 근로소득이죠. 그 근로소득을 자본을 축적하는 어떤 동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자본 축적을 시스템 소득으로 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언젠간 은퇴를 하니까 그 은퇴의 순간에 그동안 쌓아놨던 자본과 시스템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인적 자본을 통해서 형성한 자본 축적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의 이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본을 축적하고 내가 어떤 돈을 모음에 있어서 세금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가장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내 주식은 이제 매매를 해서 만약에 내가 양도 차익이 생겼다, 기본적으로 내가 대주주나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 아닌 이상에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한다면 요 미국 주식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외 주식,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 요 부분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셔야 되고 세율은 2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공제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22%를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과나무가 심어서 사과가 열리면 그게 열매잖아요. 주식을 사서 사과처럼 나한테 매달 들어오는 게 배당이라고 한다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당 소득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종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미국 주식을 만약에 내가 사서 아니면 미국 ETF를 사서 거기서 만약에 배당이 들어온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로 배당 소득이 들어오면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되고요.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네요. 첫 번째,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 비과세. 다만 내가 대주주다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요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국내 주식의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을 기점으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미국 상장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그냥 종결,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하셔야 된다. 또 하나, 국내 상장된 미국 상장 ETF,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미국형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든 배당 소득이든 모두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크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도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좀 마음 아프게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익 본 부분과 손실 난 부분을
합산해서 이거를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라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B라는 주식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손실을 봤다면 그 해에는 5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해서 총 4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고,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한다면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서 22%를 곱한 세금만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끼리 손익통산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혹시 국내 주식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국내 주식하고 또 통산이 돼요.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 손실 난 부분과 미국에서 만약에 이익이 난 부분이 통산이 된다면 너무 좋죠. 근데 여기 약간 제약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손익 통산을 하려면 국내에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 국내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돼야 이걸 통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데 국내에서 손실이 났어. 이 부분은 이제 통산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게 2월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가 손실과 이익을 상계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뭐 조금 손실이 남았어. 조금 손해를 본 게 커. 그렇다고 내년도에 이 손실을 뭔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죠? 수익 1%를 버는 것보다 세금 1%를 아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 손익통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사항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기본적으로 부의 무상 이전이고 계약 관계입니다. 증여에 대해서 제가 유형별로 그래도 조금 나눠보자면,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뭔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증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유형으로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야. 그래서 우리 배우자한테 내가 6억을 준다. 6억을 만약에 무상으로 준다? 그럼 6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이제 이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그 주식이 잘 돼서 6억이 됐다고 생각할게요. 6억 정도 되는 해외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그 주식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내가 배우자한테 6억짜리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6억짜리 주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팔았다. 그러면 6억짜리 주식을 받아서 6억짜리 주식을 대가를 받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양도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1억 원에 사고 6억 원어치가 돼서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 5억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바로 팔게 되면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을 매각한다면 절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고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원래 당초 증여자, 당초 배우자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제 증여를 통해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여보겠다라고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해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배우자가 6억 정도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겼겠죠? 이 대금을 다시 내가 받는다. 최초에 증여했던 사람한테 다시 대금이 반환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양도로 보지 않고 다시 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어떻게 절세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이 5천만 원 한도로 또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요. 최근에 결혼, 혼인 이거 관련돼서 1억 정도 추가로 한도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것도 생겼거든요.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 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또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죠. 그럼 그 자녀가 그 5천만 원을 들고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 상장 ETF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시드머니가 점점 자라겠죠. 다만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또는 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할 때 이 거래를 자녀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빈번하게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차명 계좌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몇 가지 포인트만 주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증여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증여는 세금을 안 내는 공제를 적용하는 건요, 신고를 하셔야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우자한테 6억을 줬어.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러면 내 마음속에 증여인 거지 국세청에서는 이걸 뭐 6억을 빼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를 하겠다고 증여계약서를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공제가 되는 거고, 그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이 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마음속으로 그냥 계좌 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증여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증여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딘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시드머니도 잘 모아야 되는데 수익률보다는 세금적 측면에서 좀 고민할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적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통산, 해외 주식의 손실난 부분과 이익난 부분을 통산할 수도 있고, 국내 주식에 만약에 양도세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났다면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도 통산이 된다. 요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계좌에서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어요. 그런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